자, 지난 시간에 LO의 불가능성 정리 살펴봤었죠. 오늘은 50페이지 사회후생의 극대화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회후생 함수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사회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 이거와 연관된 중요한 컨셉이 거기 효용가능 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개념의 작은 1번과 2번을 보시면요. 효용가능 경계란 경제 내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개인 A와 B의 효용의 조합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 효용가능 경계는 이미 그 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효용가능 경계는 효용가능 곡선의 포락선으로 감싸는 거죠. 감싸는 것으로서 도출되며 대효용가능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내용은 다소 어려워 보이는데 뭐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활용을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파레토 효율성을 공부했잖아요. 이쪽 Y제, 이쪽 X제. 일단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고요. 프로덕션 파시빌리티 커브. 이미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고 있죠. 따라서 그 사회가 이 생산 가능 곡선상 어떤 점을 선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그러면 예컨대 뭐 여기를 찍었다. 그러면 그 사회는 X를 X1만큼 Y를 Y1만큼 생산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회 내에 존재하는 X의 양은 X1, Y의 양은 Y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발적 교환을 통해 가지고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이렇게 계약 곡선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원점은 예컨대 A라는 사람의 원점으로 보고 여기가 원래 2점일 텐데 여기를 B라는 사람의 원점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그러면 계약 곡선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 계약 곡선은 뭐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등을 접하는 점들을 이은선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제 전체적인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은 뭐였냐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 MRT죠. 한계 변환율. 요 놈과 기울기가 일치하는 한계 대체율이 어딘가 있겠더라는 거죠. 예컨대 뭐 여기였다면 그러면 각 개인들은 각각 X제와 Y제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계약 곡선은 이거 재화 공간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효용 공간으로 옮겨본 적이 있잖아. 두 사람의 효용 공간으로. B라는 사람의 효용, A라는 사람의 효용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 곡선이 뭐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 효용 가능 곡선상의 점이 존재하겠죠. 예컨대 거기가 여기였다면, 예컨대 뭐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한 점 찍을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그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점이 이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가 생산점을 반드시 뭐 이점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나는 그 사회는 예컨대 여기서 생산하고 싶어. 이것도 효율성을 충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각각 X를 요만큼, Y를 요만큼 생산할 수 있는 거지, 효율적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자발적 교환을 통해 가지고 소비의 최적성을 만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에 이렇게 계약 곡선이 존재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리고 요 한계 변환율과 또 일치하는 한계 대칭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요 계약 곡선도 효용 공간으로 또 옮길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뭐 예컨대 옮겨봤더니 뭐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효용 공간으로 옮겨봤더니 이 계약 곡선이. 그리고 이놈과 기울기가 일치하는 점 어딘가 찍어봤더니 여기 어디인가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그 B점에 해당되는 점이 어딘가 있겠죠. 여기도. 그래서 따라서 이걸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놈을.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사회가 생산의 선택점을. 그러면 또 여기에 또 계약 곡선이 존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계약 곡선이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여기에서 또 생산과 소비의 동시에 효용을 만족시키는 점이 존재한다면 뭐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뭐 그냥 편의상 한 3가지만 그렸는데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점들을 이제 추적해서 이어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 B점, A점, C점 이런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 거지. 거기 이니셜 따면은 UPF라고 하는 거죠. 이놈이. 효용 가능 경계. 따라서 이 효용 가능 경계는 효용 가능 곡선들을 감싸 안고 있더라. 포락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수히만이 존재하는 효용 가능 곡선을 감싸 안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효용 가능 경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들이지. 즉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죠? 어차피 이런 점들을 다 대변하고 있는 거니까 생산과 소비, 즉 경제 전체적인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효용 가능 경계. 어렵지 않죠? 그냥 이해만 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뭐 우리가 이걸 뭐 그림을 도출하라는 시험이 안 나오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곡선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 여러분 51페이지에 있는 그림 2-13이에요.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이젠 그림이 설명 들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사회가 이렇게 효용 가능 경제가 존재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한 것이고, 일단 효율성을 충족한 것이고, 이 상태에서 사회 후생이 극대화를 달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회 후생도. 이왕이면 효율성도 충족하면서 사회 후생도 극대화. 이렇게.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공리주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롤즈적 가치 판단을 가진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평등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사회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달랐죠. 일단 우리 책은 거기 52페이지의 그림 보시면 그림 2-14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일단 편의상 그 평등주의 사회라고 전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무차별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효용 가능 경계와 사회 무차별 곡선을 접하는 점. 이걸 좀 약간 속이 지저분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요. 대충 이렇게 꾸불꾸불한 효용 가능 경계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무수히 많은 이런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놈은 우리가 그 사회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여기서 해버리면 사회 후생은 극대화될지 모르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충족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생산도 불가능할 뿐더러. 따라서 이 효용 가능 경계와 무차별 곡선을 접하는 점. 여기가 유일한 사회 후생의 극대화점이라는 거죠. 요 내부도 가능하긴 한데 극대화는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회가 평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고 롤즈적 사고를 갖고 있다. 즉 극단적 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회다. 그러면 그때는 이와 같은 무차별 곡선을 그려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공리주의다. 그러면 우아양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더라도 여전히 접하는 접점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지만 이 접점에서가 유일한 사회후생의 극대화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그냥 심심하면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세요. 이거 하나만 그려져 있으니까. 롤지면 L자 형태, 공리주의면 우아양하는 직선.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사회 후생 함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52페이지 거기 그림 밑에 작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내용은 작은 3번. 거기 내용 보시면 그림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용 가능 경계와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사회 후생의 극대화가 달성된다. 이거죠? 그냥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그림을 도출하는 과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결론 자체는 되게 쉬워요. 어차피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결론이 주로 나오는 거니까 결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효용 가능 경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을 의미하는 그런 성분이 되겠고 여기에 사회 무차별 곡선의 접목을 통해 가지고 사회 후생의 극대화점까지도 찾고 있다. 이 정도 결론.